안녕하세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의 전학사입니다. 과거 속의 오늘을 찾아보는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 자,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진시황의 이런 업적에 대해서 저희가 세 명이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너무 진시황이 폭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또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줘도 하면서 이 악행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도 나름의 그 변명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네, 진시황이 저지른 악행 중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엄청난 토목공사인데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만리장성뿐만 아니라 또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아방궁, 그리고 이제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특히 진시황릉은 동서남북으로 500m, 그리고 높이가 76m에 달하기 때문에 이후에 모두들 이것이 산인 줄 알았다고 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1980년대까지 도구를 면하고 보존이 될 수 있었죠. 예. 그 도굴꾼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도굴꾼들은 아마 역사상 진시황릉이 아마 1호였을 거예요. 이 진시황릉을 한번 파면은 엄청난 막 이렇게 보물이 막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찾았던 거네요. 역시 그렇죠. 우리 옆집, 우리 뒷산이 진시황릉이었는데. 예, 스케일이 다르죠. 네. 예. 네. 그 수백만 명이 이렇게 동원된 공사였기 때문에 백성들 불만이 아주 컸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토목공사의 후유증이 진시황이 죽고 나서 결국엔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되는데요. 진시황 대신에 변명을 해보자면 당시에는 빈번하게 전쟁이 계속되던 전국시대 직후여가지고 통일된 이후에 평화로운 시대에 이제 막대한 병사들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 군사들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군사력을 토목공사에 대신 투입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뭐 토목공사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 후대 진시황에 욕먹게 되는 이유는 아마 분서갱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성이 진짜 욕 많이 먹죠. 예, 이게 참 약간 좀 양면적인데요. 아무래도 무슨 뜻이죠? 예, 분서가 분서, 불에 태운다, 책, 즉 네. 책을 불에다가 책을 태운다는 뜻이고, 그리고 갱은 뭐 묻다, 그리고 유는 흔히 유학할 때, 네. 유자들 할 때 그 바로 학자를 묻는다. 결국에 생매장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 후대 중국이 이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 국가였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진시황의 이런 행동은 아마 거의 뭐 시대를 넘어서 욕을 먹었던 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분서갱유에 대해서 잠시 좀 변명을 덧붙여 보자면은 이렇게 중국 역사상 분서갱유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는 사람은 아마 그 양왕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마 2000년 만에 처음일 것 같습니다. 진시황이 다시 살아나서 막 고맙다고 막 인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거의 뭐 세계 최초일 겁니다. 물론 뭐 그렇지. 글쎄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뭐 글쟁이는 뭐 말 안 들으니까 묻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약간 잔인한 표현 같고, 이 분서갱유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학자들도 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내용을 좀 인용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이 분서나 갱유 모두 이 진시황의 권력 강화라는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진시황은 전국을 통일하고 부국 강병을 위해서 이 법가 사상을 채택하게 됩니다. 즉 강력한 법치의 확립으로써 이제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겠다 뭐 이런 뜻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공자 혹은 맹자가 완성한 이 덕에 의한 유교 사상은 자신의 통치 이념과 맞지 않았던 거죠. 덕으로서 다스려라? 아니다. 나는 법을 강하게 집행해서 내 나라를 통솔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즉 이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이뤄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이 진시황 영정에게 자신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양왕님의 말씀은 좀 일리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좀 같이 판단을 위해서는 알쏭달쏭하네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진시황이 잘못했던 일 중에 가장 잘못했던 건 뭐냐면 후계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시황에게는 아들들이 한 2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들 부소라고 하는 태자가 아주 영특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통일하는데 많은 업적도 이루고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소라고 하는 태자가 이 말씀 그 양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서갱유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그 진시황한테. 그래서 토를 다니까 진시황이 뭐냐면 감히 나한테 토를 달아. 그래서 명령을 한 게 뭐냐면 너도 가서 만리장성 쌓아라 라고 하면서 수도인 함양에서 멀리 공사터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쌓는 공사 현장에 가서 책임자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뭐 공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또 이민족의 측량을 만드는 그런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후계 구도에서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진시황은요 이 순방 중에 갑자기 객사를 하게 돼요. 객사를 하면서 아이고. 그 후계자를 지금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진시황의 옆에 있던 조고라는 황관이 그 유서를 조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필덩이였던 그 20번째 아들이 호예를 그 말씀하셨던 2세 황제로 만들면서 그 환관이 이제 전횡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 환관이 여러분들 그 정치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13시에 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진승과 오광이 난 등 끊임없는 반란이 진나라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시황이 통일한 지 15년 만에 그 진나라가 통일 진나라가 단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진시황에 대해서 그 업적과 그리고 잘못한 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해봤는데 그 진시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님?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글쎄요. 뭐 어떤 사람이라면 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호평을 들을 수도 있고 악평을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런 것을 그냥 일단 다 좀 묻어두고 이 진시황이라 하면은 현대 중국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뭐 우리가 다뤘던 뭐 도량형 통일 뭐 그런 거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그런 행정적인 통일 그리고 이제 국토 측면에서의 통일, 중국의 통일 이것에 대한 개념을 뭐 자신의 뜻이든 혹은 뭐 타이든 그런 것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시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뭐 한나라 유방 같은 이 인물도 등장을 할 수 있었고 뭐 나중에 뭐 당태종 이세민 뭐 또 뭐 그 뭐 명나라 주원장 혹은 뭐 또 나중에 청나라까지 뭐 옹정제 뭐 걸륭제 이런 뭐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그런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왕의 일종의 그 업적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 황제가 바로 시황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많은 이야기 해주셨네. 날씨님은요? 예, 뭐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다뤘듯이 업적도 그리고 악행도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대륙의 그 스케일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큰 군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상 따져보더라도 가장 큰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진시황의 삶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이 다음 이야기로는 어떤 시대에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 들어야 될지 또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 재미있고 품격 있고 더 신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중신기 아시죠? 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또 봐요, 제발. 감사합니다.